무소속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를 고민하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대구까지 이재명식 사회주의 포퓰리즘 공화국으로 편입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이진숙은 대구시장 예비 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보수 분열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발목을 잡았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궐선거 출마에는 확답을 피했지만 지도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로 비계되는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는 내일 결정됩니다. 본선에선 추경호 혹은 유영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와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그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했고, 요 의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를 보고 와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부당한 공천 컷오프를 시민들의 손으로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가 무소속으로 가는 선택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대구까지 이재명식 사회주의 포퓰리즘 공화국으로 편입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이진숙은 대구시장 예비 후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예,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2월 12일에 했더라고요. 지금 73일 만에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면에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와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계속 물밑 접촉이 있었고 미국 가기 전에도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종국에는 그 대구 달성 지역구를 주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솔솔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기자회견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뭐 극단주의의 전형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뭐 또 우리 민주당을 좌파, 뭐 사회주의, 포퓰리즘 이렇게 얘기하고 이재명식 포퓰리즘, 사회주의 공화국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증오의 발언을 하면서 본인이 사직하겠다,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도 먹히나 몰라요. 대구 시민들도 이제는 명확하게 이재명 정부에서의 실용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분이 뭐 시장을 안 나오면 이제 국회로 어느 정도의 모종의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돼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발목을 잡을 것이며 얼마나 이면 정치를 극단주의로 할 것이며 그러면서 방통위도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그동안. 예. 이런 분을 계속해서 사실 장동혁도 배제하고 약간 거리두기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진숙 원내로 진입하는 순간 본인의 대항마가 되거나 정말 이 극단주의에 어떻게 보면 표를 분산시키는 하나의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대구도 정말 위험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비호감이 엄청 올라갔고 이러다가 김부겸 총리한테 뺏기겠다라는 큰 위기 의식이 되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미국
갔다 와가지고 엄청나게 리더십의 위기가 본인이 오니 대구라도 사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주호영 주저앉히고 이진숙 주저앉히고 그러면서 내일 지금 추경호 그리고 유영아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선발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제대로 좀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에 정리 교통수순으로 간 걸로 보이고요. 지금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바로미터가 결국엔 서울이랑 부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곳은 고사하고 대구도 못 치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꼬리 내리게 하면서 이진숙한테 당근책 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울먹여요. 예, 처음 봤어요. 예. 예. 아, 눈물과 피가 있는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니 저는 사실 이진숙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무적 감각이 분명한 건 장동혁보단 낫다. 그러니까 이거 수갑차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거 그것도 그렇고 오늘 눈물 흘리는 것도 그렇고 끝까지 대구시장 나가겠다고 버티다가 지금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정무적 감각은 좀 탁월하다. 그 기자로서의 그 연륜이 묻어난다. 저는 좀 이제 쇼맨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예. 그렇고 그다음에 확실한 뭐 답을 받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달성에 이진숙이 나가게 되면 민주당에서 강력한 또 후보를 내세워야 될 텐데 뺏기면 안 되잖아요, 또. 그죠? 대구에서는 사실 좀 이제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이 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도 그런 좋은 상황입니다. 후보가 나가서 김부겸 총리랑 같이 이렇게 선거운동 하다 보면 대구에도 파란 물결이 예. 불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이 빵진숙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원내를 어떡하지? 들어와 봐요. 만약에 예. 과방이 들어와 봐요. 그렇죠. 얼마나 그 상임위가 네. 운영이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이거 그쵸, 어떻게 할 과방이 거예요? 갈 텐데. 예, 그리고 얼마나 그 방송통신심의위원장한테 예. 본인이 막 라떼는 하면서 예. 질의하면서 발목 잡겠어요. 안 봐도 뻔하거든요. 이거는 국회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건설적이지 않다. 예. 정말 반드시 위의 막아내야 요인이다. 되죠. 사실은 이제 예. 제일 처음에 대구시장에서 이제 본인이 1위 그 국힘 후보들 중에서 1위를 달렸을 때도 대구 시민들은 굉장히 좀 부끄러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극우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대구시장이 된다면 설마 되겠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그만두게는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국회에도 들어오는 걸 반드시 막아야 되죠. 예. 저 반드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도 사수합시다. 대구 누구 나가야지 사수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이렇게 정리됐다는 거 전해드렸고요. 이제 곧 있으면 내일 추경호와 유영화 중에서 이제 대구시장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김부겸이 있다는 거. 그쵸. 강력한. 그리고 하남갑도 예. 지금 물망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이광재 전 지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지금 한남갑을 갈 거냐 평택을을 갈 거냐 요게 사람들의 관심이거든요. 그 두 누가 지역구. 어디를 갈 거냐. 맞아요. 근데 평택을은 조국 대표가 가버려갖고 약간 공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애매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남갑부터 누가 갈 거냐가 또 관심이 되고 있긴 한데 저는 지금 김용남 이광재 이 두 분이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당에서 사실은 이광재 전 지사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한 거 아닌데 갑자기 연락 온 것 같고 그리고 대표가 이미 이광재 전 지사 같이 희생하신 분들을 선당후사, 당해서 예.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는요. 저희 21대 같은 국회의원이었어요. 강원도의 국회의원이었다가 어느 순간 지선 때 강원도에 출마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선 그때 우리 다 사실 졌잖아요. 어려운 선거인데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그리고 지선 나가라고 해서 정말 그 착한 분이 또 그렇게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들이 됐는데 이번에 또 사실은 안철수랑 붙어갖고 사실 막판까지 분위기 좋았거든요. 네. 제가 그 현장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현장도 가고 그러면서 운동을 같이 했는데 분위기 되게 좋아서 이번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거기도 좀 직결한 것 같아요. 보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원도도 지사로 나가면 이번엔 되는 판이거든요. 근데 또 우상호 의원한테 또 양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 번 연출하였다라는 거에 항상 당의 부채의식이 있어서 근데 이광재 전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가겠다 나를 챙겨라 이런 얘기 하등 안 하시죠. 일절 안 해요. 예. 맞아요. 그리고 평택을은 내가 조국 대표랑 붙어야 되면 그거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정말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할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고사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남은 건 한남갑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김용남 의원이 이제
평택을을 갈 가능성이 있는데 한안갑에도 선조의 그 선산이 있다 보니까 그 연고를 지금 강조하면서 막 한안갑이 더 좋아 이런 걸 간접적으로 막 내비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참 이게 지도부가 또 한 번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 선산이 있대요. 거기 하남에? 선산이 하남에 있어갖고 오늘 페북에 포스팅한 게 선산에서 벌초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정말요? 예, 김영남 의원이. 이게 저 한안갑으로 보내주세요. 평택을은 좀 부담스러워.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남에 있는 선산에 벌초하는 모습을 지금 올렸습니까? 예, 페북에 오늘 그럼 올리셨어요. 하남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지를 또 피력하고 있네요. 예, 명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김영남, 하남, 가남?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게 득점으로 갈지 실점으로 갈지 당 지도부는 되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거 또 복잡해졌네. 아니, 그치만, 아무튼 지금 예. 이광재 전 지사님의 뭐랄까요, 선당후사의 이력들을 막 읊어주셨는데, 평택을 지금 굉장히 복잡한 곳인데, 거기에 보낼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당 지도부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선당후사 하신 분은 우리 꼭 이번에 공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요즘 나오는 핫플레이스 가더라도 굉장히 유력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날 단독이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하남 갑으로 간다. 또 하나는 평택을로 간다. 이렇게 2개가 동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지만 나름 지도부에서는 이제 안에서는 어느 정도 네. 이렇게. 그럼 지금 라인이 섰습니까, 지금?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고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이 올린 저희 페이스북을 저희 제작진이 찾아서 지금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올라옵니다. 그렇구나. 매우 적극적이에요. 이 타이밍에. 예, 오늘 또 하남에 벌초를. 가고 싶어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또 이제 이 한 지역구를 가지고 이광재 전 지사, 김영남 전 의원이 약간 이제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요거 교통 정리도 또 필요할 듯 그렇죠. 보입니다. 평택을은 5파전 될 수 예. 있거든요. 그럼 단일화 이슈가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와 싸워가지고 하여튼간에 통합 흡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보 진영에서는 또 진보당 이슈도 있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마 지도부는 전체판을 볼 것 같아요. 누구 하나를 위해서 어디에다 보내고 요거보다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일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재보궐 지역구가 최소 이제 13곳 정도가 된 것 같고, 그쵸,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대구에서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14개. 아마 이제 대구에서는 유영아 의원하고 추경호 의원하고 둘 중에 한 명이 나오게 되면 그 한 자리가 더 비기 예. 때문에 결국 이제 14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분위기는 좋은데, 이제 영남 지역은 다시 붙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재보궐 지역에서는 사실은 민주당 원래 지역구였던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뺏기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출혈이 크거든요. 지금 지선도 이겨야 되지만 재보궐도 잘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제 13개가 지금 민주당이 의원이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뺏기면 우리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선뿐만 아니라 재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아주 그냥 핵심적인 과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북각 같은 데도 우리가 사수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럼 누가 나오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최근 미국에서 돌아와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언론에 나와서 하는 말들의 비중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들은 계획이 있어요. 이 콤비는. 네, 이 콤비의 계획은 뭐냐면 지역별 선대위를 막 꾸리잖아요. 그래서 선거 질 거잖아요. 그들에게 탓을 한다?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보선 전국단이 지고 하면 그건 한동훈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싸하게 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뭐 접전 상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져버리면 정말 폐허가 되잖아요. 그럼 아무도 수습한다고 안 나설 수도 있어요. 수습이 안 된다 일단. 그 나는 국회의원 임기 남았으니까 그냥 좀 봐야겠다. 지금 한 1년 넘게 관망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도 우리 둘이 하자. 아니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내가 봤을 때는 큰 그림이 있는 게 실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그만둬봤자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이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묻는다는 건 당원들에게 묻는다는 거잖아요. 당원들은 다 내 편이야. 그렇죠.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나는 이번 1년은 무조건 더 하고 그 이후에 당권도 내가 결국 다 접수했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제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정당 같은 게 과거에 이 국민의힘 계열들이 뭐 평소에 이제 정치판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더라도 선거판이 열리면 그래서 선거는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천막 정당 뭐 이런 얘기도 집권 세력. 당사도 뭐 그렇게 옮겼었고 그리고 아마 광화문에서 이렇게 큰절하고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하고 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네.
리더십이 사실상 실종된 상태고 아예 동력이 없다. 네. 당에 저는 그 리더십도 근데 너무 한가한 진단이고 지금 상황은 당의 사무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사무가 안 돌아가요. 당 자체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민수 최고위원의 얘기도 그런 건데 당 대표가 미국을 가는데 대표 비서실장은 뭔지 모르고 최고위원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혀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그때 그 집회했을 때죠. 그 집회 신고 안 해요. 침묵 시위. 네, 그래서 그러니까 48시간 사무가 안 돌아가는 거고 기초 단위의 공천 이런 거 지금 다 사무가 아예 정지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걱정인 건 이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아니에요. 뭐 광역단체장에 관심들이 많습니다만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리고 이게 선거구 때문에 어찌됐건 1, 2정당이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 공천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지도부 하에서 자리를 하게 될까? 별 걱정이 지금 다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된 사람들도 이제는 빨간색 옷을 안 입어요. 안 입더라고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김태흠 지사도 그렇고 연두색을 입었던데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거 15%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서정업 변호사가 이제 주장을 그래요?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15%는 장동혁을 지지하는 3%만 말하는 거다. 아 이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표가 한 15% 있다. 이것과 별개로 겹치지 않는. 그럼 그것만 합쳐도 벌써 30% 아니겠느냐. 그리고 기적의 논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수가 이제 뭉치게 되고 결집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마음을 지금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또 이제 돌아올 표가 10표가 그러니까 10%가 있다. 다 합치면 40%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수포자의 마인드거든요. 수포자들이 수학을 그렇게 계산해요. 그냥 낙관? 그러니까 그냥 낙관이 아니라 중간고사에 15점 받아서 합리적이잖아요. 15점 받아서 아 30점이구나. 아니에요. 15점인데. 후보자들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앞에 1번부터 3번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함수였어. 1번부터 3번까지는 맞았어. 그리고 뒤에 다 틀렸단 말이에요. 20개 틀렸어. 3개는 다 맞았네. 이런 거예요. 아, 3개는 다 맞았네. 자, 그런 와중에도 선거운동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색 옷을 입지 않고 있고 오세훈 시장, 김태흠 지사가 만나서 나란히 연두색을 입었는데 저 초록색이라고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왜 저 색깔일까요? 아니 오세훈 시장이 이제 경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연두색 넥타이를 맸었고 그랬었죠. 거기에 본인이 의미 부여를 할 때는 본인이 환경운동을 이제 하다가 정치권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이런 색 타이를 맸었다라고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해석을 환경운동을 했었는데 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몰라요. 하더라고요. 환경운동연합에 네. 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있었어요. 오래됐죠. 단체. 근데 아, 실제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근데 이거는 빨간색을 못 입는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맞죠. 거지. 이거는 법으로 만들면 빨간색 입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오래 봤지만 저분도 한 번도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예. 측면이야. 저걸 입고 나올 거면 나는 국민의힘과 다르게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차라리 맞아요. 장동혁이랑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훈은 그렇게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거가 아니라 나 사실 뭐 초심이 원래 여기에 있고요. 이거 정원도시 우리가 성공하고 뭐 정원도시라는 얘기는 왜 합니까? 상대 후보 이름이 정원호인데 이 뭐예요 이게? 나도 그 얘기가 너무 웃겼어. 어. 뭘 잘했냐? 그래서 한강버스가 진짜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정원도시는 승리했는데 성공했는데 왜 정원도시가 안 왔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원도시가 뭐 언제 성공했지? 물어보니까 서명을 해. 근데 네. 알았어요. 나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도대체 정원도시가 뭐야? 옛날에 그 김건희가 했던 그 코끼리 열차 같은 데서 정원박람회 했던 거 그거밖에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심지어 순천만이었어. 아니 그 너무 뜬금없잖아요. 너무 황당하지 자기가 않아요? 시장을 4번이나 한 사람이고 그런데 성과가 뭐냐라고 묻고 최근에 뭐 한강버스 예산 부결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원도시를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 정원도시가 자체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시민들이 다 정원도시가 뭔지를 모르고 아, 자기도 서울 살아요? 서울 살죠. 우리 서울 사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 내용을. 정원도시 뭔지 알았던 분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예, 댓글 그러니까 올라오면 저희가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서울이 내가 듣기로는 그거 같아. 서울이 정원도시라는 거야. 자기가 그렇죠. 뭔가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한강에다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약간 무슨 이렇게 봄처럼 하우스처럼 생긴 무슨 꽃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만. 그게 정원도시예요? 그때 그때 한강 정원 막 이렇게 막 써놓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 말이야 뭐. 그거요? 한번 가서 봤어. 근데 거기 안내가 되게 따뜻하고 진짜 봄 날씨 같이 돼 있더라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또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와가지고.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것들은 뭐 밭들어총이라든지 아, 그 밭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치. 군복을 입고 나오던가. 그 국기 개양대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4번이나 서울시장을 한 찾아봐야 사람이 되겠다, 정원도.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어색해요. 그러니까 정원도시 예. 서울은 도시의 오픈 스페이스로 가로 건축물 내외부까지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매력 정원, 입체 정원을 조성해서 365일 어딜 가든 서울 가든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진짜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누려본 적이 저는 자기도 없어요. 서울 살죠. 그게 어디냐고요? 서울 살죠. 그게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정원 이거 AI한테 물어보면 그냥 나와요. 도심 속 여유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고 싶다. 시민들의 일상에서 정원을 향유하는 정원 속 도시를 말하는 것이다. 비움, 연결, 생태, 감성을 주제로 네 가지 한다. 전략. 송현동, 용산공원 등 5분 거리 녹색 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원래 있었던 이거네. 거 뭐 특별한 게 없네. 아까 그거 어디냐고요? 그 정원이. 송현동 부지 노들섬 용산공원이래잖아.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댓글 반응은 야채 봉투야 뭐야? 뭐 이렇게, 지금 이런 댓글 반응이 올라오고 아, 있습니다. 옛날에 야채 크래커. 예. 아무튼 뭐 야채 지금 크래커. 그래요.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다라는 내용이었고, 자 지방선거 오늘 D-40일입니다. 아, 네.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는데 먼저 서울부터 좀 보자면 민주당 정원호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가상 대결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인데 정원호 45.6 그리고 오세훈 35.4.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 뭐 적당히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 엄중하게 보는 게요. 음. 지금 보수가 대진표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나오고 있고 예. 후보가 확립되고 있으면 아무래도 결집합니다. 그리고 모여들고요. 이게 경남 이런 쪽에서도 오차 범위 밖에서 좀 폭넓게 이기다가 계속 붙고 있는 양상이 선거 있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 지지율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근데 저는 오늘 그 속보로 나온 게 대통령이 그때 막 얘기했던 그 1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장특공 예. 폐지 처음에 대통령은 이제 그 얘기를 X에다 올렸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얘기했던 바 없다 이랬다가 네네. 오늘 속보로 뭐라고 나왔냐면 얘기는 하고 있다. 음. 근데 결정은 된 거 없다. 또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1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장특공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건 왜 또 말이 조금 바뀌지? 그러니까 라고 부동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슈로.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점점 붙을 수도 있고 또 점점 결집할 텐데 여기에다가 이 부동산 이슈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서울은 있어요. 특히나. 예.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어떤 식의 폭발력을 가지게 될지는 뭐 선거 40일이나 남아서 여러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지금 9% 남짓 차이가 난다고 하나 이게 뭐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또 결집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슈가 또 뭐 중간에 변하게 될지 아니면 또 등장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 두 인물이 무언가 부딪히고 있는 모습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뭐 TV 토론회나 뭐가 잡힌 이후에 얘기가 더 가능할 것 같고 대구는요. 대구 KBS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김부겸 후보와 지금 이제 결선에 올라와 있는 국민의힘의 유영하, 추경호 두 후보를 각각 또 조사를 했어요. 뭐 숫자 보시면 알겠지만 다자대결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 같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숫자도 굉장히 눈에 띄고요. 네. 어떻게 캠프에서는 해석하고 근데 있습니까? 다자 대결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그쪽 진영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계열이 저걸 다 합쳐야 난립하고 된다? 4분을 합치는 것도 이건 시너지가 나중에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주호영 의원 이제 KBS 여론조사 저희 봤는데 이제 본인이 드랍하기 전에 나온 지표이기도 그렇죠. 예. 하고 특히 대구는 이게 1대1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상수로 처음부터 정해두고 저희도 이제 그 선거 캠페인을 하는 상황인 거고 예. 그리고 추경호든 유영하든 그 두 주자에 대해서 대구 시민분들의 어떤 좀 나중에 정말 읍소할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대구에 우리를 뽑아주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없어진다고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이번엔 김부겸 뽑으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존속하려면 대구의 유권자들이 회초리를 정확하게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그건 못 해내는 거예요. 대구만 오로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마음을 줬다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구에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떠나고 있어요. 제가 되게 마음을 울렸던 게 있는데 전직 대구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구청장 하셨던 김형렬 전 구청장이 계시는데 예. 자기 정말 눈물을 머금고 국민의힘을 떠나서 김부겸 후보 지지한다는 거예요. 왜? 대구를 사랑하니까. 국민의힘도 사랑하지만 대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예요. 그 부분으로 저희 정말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움직인다 말씀드립니다. 부겸이 그 뜻이에요? 그거 누가 네. 만들었어요? 저희 캠프에서 봤습니다. 어. 내가 말씀하신 거. 부겸. 예. 부지런하고 겸손하다. 자, 대구 상황은 일단은 뭐 대진표가 완전해지지 않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그 무소속 후보들과의 뭐 단일화 이 얘기라든지 이진숙 후보의 거취 재보궐로 갈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시장 도전할 것인지 뭐 말만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볼 근데 필요가 뭐 있을 것 지난번 같은데. 지방선거도 그랬지만 저는 뭐 여론조사들이 분명히 이제 변곡점들이 오고 출렁이는 때가 올 텐데 그렇죠.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구도를 벗어난 적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거 구도 자체가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구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구도 자체에 이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은 좀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어쨌든 부울경의 승부를 걸겠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울경 같은 데가 이제 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이제 뭐 각각의 쟁점들이 또 따로 있는 것인데 지금 대구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그 김부겸 후보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이거 선거 개입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는 근데 막 이진숙 위원장의 언어가 대중 정치인의 언어가 아닌 게 많은데 예산을 중립적으로 써야 한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는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뉴스에 이 단어들이 툭툭툭 올라오니까 선거 개입. 네.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 아닌가?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대구의 공항 만드는 예산을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예산은 정부 예산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거 중립적으로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주지 말란 소리야? 정치 언어로는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내용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니까. 그냥 선거 선거 개입이라는 개입이다. 단어를 쓰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정확히 모르는 거야. 이 중립이라는 말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안 맞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 선거 개입하지 말아라. 나는 그냥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쪽에게 불리하니까 니네가 이거 해준다고 하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실제 이 단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것을 이 상황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쓰는 거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거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냥 대강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에 막 신경을 쓰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하고 싶은 말은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만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말고 딴 민주당의 지금 지자체 선거에 나간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 약속을 지켜준다고 하면은 괜찮다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예. 이 사람 말대로 하면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돼도 해줄 거니 이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하고 싶은 그건 것 그런 말을 같은데. 우리가 뭐 이렇게 나서서 해줄 필요 없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만 이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지금 16개 다 나오잖아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 다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괜찮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핵심 공약이 있어요. 빵빵 빵빵 페스티벌. 페스티벌. 빵빵 빵집을 잘 해주겠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용이 남는 건 없고 그냥 그 단어들만 남고. 난 너무 무책임하다는 점에서 네. 대구 유권자분들한테 무례하고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본인이 뭘 할 건지, 본인이 신공항 이거 계속 정체되고 지체되고 현안인데 풀리지가 않았을 때, 야 너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야? 가치 중립적인 거 맞아? 선거 개입이지? 내가 돼도 줄 거야? 안 줄 거야? 왜 이렇게 정치를 하시죠? 대구 유권자들을 위해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야지. 그러면 집권 여당이랑 협의를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직격하고 저격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의 어떤 유불리는 여기 적어도 이준숙 위원장이 하는 발언에는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까지 대구 선거를 비판할 때 막대기면 꽂아도 당선된다라고 비판했잖아요. 이준석 후보 본인이 막 그 막대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대기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 꽂혀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공약을 말하고 이런 거 의미가 없고 여긴 대구다. 그러니까 나는 그 빵이 뭐 횡령 이런 배임 이런 거 혐의지만 나는 그냥 빵이다. 나는 그냥 여기 꽂혀만 있으면 된다. 빵빵 막대기. 지금 김한 기자의 말대로라면 이 사람은 시장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막대기가 되고 싶은 게 되는 건데. 막 그 막대기도 시장이다.
시장은 시장이다. 네. 소리야 지금. 네, 뭐 거의 뭐 기적의 논리들이네요. 말하자면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진숙 씨가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당에서도 지금 되게 당혹스러웠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호영 불출마. 의원하고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주호영 의원도 지금 불출마 얘기 그렇죠. 나오니까 실제 당에서 이진숙을 통제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나왔고, 이진숙의 선거 캠프에서도 더 이상 이진숙하고 일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진숙 씨가 나 그러면 시장 말고 좀 다른 거 주면 내가 좀 선회해 볼게. 그래서 이제 불출마 지금 계속 생각한다는 네.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오로지 자기 인지도 알리고 나는 꼭 보수의 여전사로서 니네들이 찍어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것만 지금 소구하는 것 같아요. 그 빌드업 과정이다. 예. 그래서 나중에 시장으로는 못 나올 것 같고 결국 자리가 보궐에는. 비면 보궐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 대구의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이번 주 일요일인가요? 네, 이번 주 어. 일요일입니다. 3시. 여기에 뭐 민주당 의원들 한 뭐 최대 40명 가까이 그 온다는 정도 얘기가 있던데 내려옵니다. 그만큼 힘을 네. 실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대구는 지금 완전히 민주당으로서는 공을 들이는 지역이죠. 역사를 다시 쓰는 지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결국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시장은 못 나올 것 같고 자리 비면 보궐로 가려는 것 같다는 패널들의 예측이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73일 만에 불출마, 그리고 흘러나오는 달성 지역구 거래설. 컷오프 당한 본인은 부당하다고 했지만 떠나면서 남긴 말은 사회주의 포퓰리즘 공화국이라는 색깔론이었습니다. 대구시장 본선은 추경호 유영아 가운데 한 명과 김부겸 전 총리의 대결로 좁혀졌고 이진숙의 다음 행보는 보궐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구는 정말 바뀔 수 있을지, 그리고 이진숙은 어디로 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